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현지 시간 13일 더 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회사 아캄의 데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와 저스틴 비버가 각각 암호화폐 보유 가치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캄은 블록체인 분석과 금융제출 자료를 결합하여서 특정 인물 및 기업의 지갑을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아캄 인텔리전스는 100만 명 이상의 X 팔로워를 가진 100명 이상의 유명 인사를 라벨링 했다고 하면서 팔로워 수 기준 상위 5명은 저스틴 비버 45만 달러, 도널드 트럼프 640만 달러, 네이마르 주니어 5만 6천 달러, 지미 펠런 11만 3천 달러, 케빈 하트 4만 달러라고 X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도널드 트럼프는 그 x.com에서 8,72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아캄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그의 암호화폐 순 자산은 600만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보유 자산은 트럼프를 주제로 한 밈코인인 MAGA, 티커가 트럼프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4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큰 보유 자산은 429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지갑은 2024년 12월 28일에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로 252더를 전송한 이후로 큰 활동이 없었다고 하네요. 2024년이 아니라 2023년일 것 같은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저스틴 비버 암호화폐 보유 현황도 말씀드리자면 저스틴 비버는 x.com에서 1억 1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그의 암호화폐 순자산은 45만 1천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팝스타와 연결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보유 자산은 43만 3천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이더리움이고요. 또 아캄에 따르면 이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주요 활동은 2022년 5월에 오픈시에서 2만 달러의 유가랩스의 아더사이드 메타 NFT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셀럽 중에서 암호화폐 보유 자산 1, 2위 트럼프와 저스틴 비버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지갑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지갑 복구 업체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원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FTX와 같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지갑을 통해서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갑에 대한 설명은 저희 블로킹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요약을 하자면 이제 비트코인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한동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그 관심이 살짝 시들해지면서 지갑에 대해서 잊고 계시다가 부랴부랴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뜬다고 하니까 이제 내 지갑, 내 비트코인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딱 보려고 했더니 접근을 못하게 되는 이런 좀 웃픈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지갑을 복구해달라라고 해서 지갑 복구 업체한테 이 문의를 하는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체스님, 기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드러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50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컨디션 어떠십니까, 다들? 뭐 항상 안 좋죠, 뭐. 희한하게 이제 체스님은 녹음 전날에 이제 뭔가 약속이 많으셔가지고 그러게. 이 녹음 날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요 근래 좀 많이 약속이 잡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녹음 전날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약속이. 거의 그래가지고 네. 뭐 굳이 피할 수가 없는. 만날 사람이 많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네. 그렇죠. 만날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건강 관리만 잘 되신다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니 저는 어제 길버님과 하여튼 네. 여러 모임에서 이제 한잔 했는데 네. 근데 여러 모임에서 한잔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임에서 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길버님이 제가 소주를 혼자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갑자기 병을 가져가더니 이제 내가 따라주겠다고 혼자 따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게 궁상맞아 보여가지고 이제 혼자 따라주는 건가 해가지고 알겠다라고 했는데 개미 똥구멍만큼 따라주고서 이거를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도 몰랐는데 결국에 이제 들어보니까 작작 먹으라고 그래서 여기 술 먹는 사람이 형밖에 없다. 아니 이게 체스님이 뭐 기리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술을 좋아하시고 또 잘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가 빨라요. 술 페이스가 빠른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걸 못 따라가니까 또 이제 뭐 그걸 좀 맞춰서 같이 분위기를 즐기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체스님 과장이 원래 많으시니까 개미 똥구멍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반잔보다 조금 더 아래였죠. 더 아래였다고요? 아래였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사냥꾼이 목말라가지고 가는데 이거 뭐 방울 떨어뜨려주는 것 같아. 같이 그래도 제가 앞에서 그래도 같이 마셔 드리기는 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티 안 나게 그런. 아니 안 마실 거면 혼자 안 마시지 왜 나까지. 네. 뭐 아무튼 아니 어디선가 지령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 지령은 없었는데 뭔가. 아니 그 지령이 자기만 지키면 되는 거지 왜 나까지. 아유 그래도 뭔가 자리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한 저의 노력. 그러니까 이 체스님의 어떤 괴로움을 조금 올려드리고 대신에 이제 그 자리 전체의 즐거움을 좀 가져가자라는 저의 어떤 큰 뜻이었다. 이렇게, 훌륭합니다.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두 가지 뭔가 본 게 있는데 하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인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그냥 짧게 황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동석님 나온 그거랑 비슷하고 그거랑 비슷한 재미이다. 그래서 네이버에 황야 검색하셔서 평점 보시면 예전에 1점인가 3점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거는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네이버 평점 보시고 황야 평점이랑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예전에 이제 체스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던 더블맨 그거를 다 봤어요? 데빌맨 다 보진 못했는데 총 10개 에피소드 중에 제가 원래 3화까지 봐가지고 또 이제 뒤에 3화를 또 봤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집에 누가 있으면 보기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후방 조심해야 되는데 엄청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초반 버티면은 뒤는 이제 계속 재밌고 결말이 궁금해지는 그런 게. 네, 근데 재밌는데 아무튼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저도 혼자 있으면은 10화까지 쭉 볼 것 같은데 이제 그 환경이 안 돼가지고. 같이 봤어요, 설마? 아니, 같이는 못 보세요.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잘 때 몰래 봐서. 5화인가 아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5화. 아니, 1, 2화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 2, 3 다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좀 데빌맨 괜찮으니까 자취하시는 분들은 추천한다. 네. 저는 지난주에 크로스핏을 1일 체험을 한번 해보고 왔거든요. 오, 네. 이제 말로만 듣다가 드디어 이제 한번 1일 체험 해봤는데, 이게 제가 이제 헬스 같은 거는 재미없어서 잘 못하는데, 네. 좀 이게 크로스핏은 그래도 약간 무게를 드는 약간 에어로빅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아무튼 그런 뭔가 좀 더 활기찬 느낌이라서 재미있게 하고 오긴 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게 부상을 좀 많이 당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몸에 이제 운동하다가 많이 다쳤어가지고 아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이 더 생긴 약간 네.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린님 보면은 좀 정적인 운동은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골프도 막 뭐 한두 번 골프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네. 그건 몸을 뭐 좀 네,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고 연간 회원권 네. 끊고서는 한 번 간 사람은 내 진짜 살다 처음 보네. 그거 뭐 좋은 곳에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렇죠. 네, 뭐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운동이 사실 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부상 방지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근데 골프는 제가 이제 그 레슨 받을 때 네. 그 저희 프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네. 무슨 운동이 되냐? 네. 운동 안 되는데요. 이거는 그 골프는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쪽만. 네, 그 다음에 쓰니까. 허리를 엄청 쓰기 때문에 오히려 네. 몸에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렇게 골프야말로 진짜 그냥 재미로 하는 레저. 네, 레저. 진짜. 그러니까 그게 필드 나가서도 걸어야지 이제 살이 빠지는데 네네. 다 카트 타고 다니니까 그쵸, 그쵸.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면서도 막 손목 아프고 막 여기 찍히면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운동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그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제 생각엔 체스님이 크로스핏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한다고 하면. 아, 저 크로스핏 해봤어요. 그래요? 아, 정신 없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어이 하면서 공 던지고 막 갑자기 이거 끝난 다음에 막 네. 뭐 네, 하고 네. 하는데, 네. 뭐 같이 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네. 아, 뭐, 그 성향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크로스핏보다는 이제 헬스 같은 그런 운동이 제 성향에 맞고, 다 같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저는 솔직히 재미보다도 운동은 그냥 오래 살려고 하는 거라 가지고. 그러면 술을 줄이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기 싫으니까 네. 이제 운동을 이제 통해서 약간 상쇄를 한다. 알겠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에 진짜 취미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운동 한번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사전 토크가 길다라는 건 오늘 주제를 좀 자꾸 이게 몇 주 전부터 제가 주제 선정하는 날만 되면은 조금 디스를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사전 토크가 좀 길어지는 게 보통 이제 아니, 이게 아까 드러블이 사실 원래 한 소식을 3개 정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분량이 그 정도 충분히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2개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뭐 역시나 이제 가져올 만한 소식이 없다가 첫 번째고,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첫 번째 소식이 이더리움 쪽이니까 주제가 좀 이더리움 쪽이라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두 파트로 나눠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이더리움 뭐 한번 그냥 짧게 그냥 하고 넘어가기에는 되게 중요한 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어떤 큐시트나 이런 그 주제 선정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새벽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첼스님이 이놈 아무거나 했네. 대충 했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해서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바로 넘어가 보자면, 사실 첫 번째 들어볼 소식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저스틴 비버 이 두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 셀럽 중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뭘 가지고 있냐 봤더니 뭐 트럼프야 뭐 이제 1위가 본인 밈코인이니까 그거는 조금 제외하는 걸로 하고,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보고서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요즘에 비트코인이 사실 엄청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지만 예전에 그 명성에 비하면은 지금 살짝 조금 이슈 화제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도 뭐 한두 푼도 뭐 이분들한테는 한두 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꽤 큰 액수를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에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셀럽들이 이걸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기린님께서
조금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사실 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네.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이제 갓께서 이제 19살에 네. 이제 원래 제일 처음에 비트코인이 태초에 있었고 네.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을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을 운영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잘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좀 이제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었던 거죠. 아, 네.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뭐 속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씩 개량한 다양한 좀 버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알트코인이니 뭐니 해서 좀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비탈릭이 비트코인 위에서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컨셉을 적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이더리움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4년에 이제 그 착수를 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ICO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더리움도 시작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다른 코인들처럼 뭐 ICO를 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 블록체인 씬 자체를 사실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많은 것들을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아예 그 뭐랄까 이더리움 코인 자체가 엄청 핫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더리움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그렇죠. 뭔가 좀 많이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NFT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위에서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여러 블록체인에서 발행을 하고 있지만, 근데 한때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NFT 시장을 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디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런 것들도 이더리움 위에서 많이 이제 구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점 이더리움의 활용 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더리움 그런 어떤 코인의 그 가치보다도 실제 이 기술적인 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뭔가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 기술에 많이 좀 그런 포커스가 옮겨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속도도 느린데 네. 비트코인 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비트코인을 왔다리 갔다리 할 때 100글자 정도밖에 못 쓰는 뭐 네네. 많아야 한 200글자밖에 못 쓰니까 네.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여기다가 뭐 그냥 나 영희 사랑해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나? 뭐 요 정도밖에 이제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좀 더 재미있는 거 많이 하고 싶어. 뭐 게임도 만들어 보고 싶고 이것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다가 이더리움 위에 서면 되게 좋네. 약간 요런 이제 컨셉들이 많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많이 주목을 받았고 특히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ICO를 하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죠. 네. 지금 아까 이제 트럼프랑 비버 얘기도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도 보니까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구매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길버님 말씀대로 이더리움 자체를 이제 그냥 자산의 어떤 투자용으로 소유하는 것도 있지만 이더리움에서 새로 생성된 새로운 어떤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또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것도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더리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좀 이더리움은 그래도 이 크립토 생태계에서만큼은 좀 화폐처럼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더리움은 정말 제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비트랑 이더만 있으면은 뭐 사실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더를 화폐처럼 쓰는 거는 맞는데 그 구매한 재화의 성격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매를 한 게 이제 뭐 주식이면은 이제 뭐 주식을 산 거고 이렇게 한 주식도 어쨌든 화폐로 사는 거니까. 근데 네네. 이제 사는 것마다 너무 투기적이라가지고. 그래서 트럼프나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는 이 명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더를 보유하고 있어도 무조건 그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초기 투자자들이 그렇잖아요, 벤처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더를 많이 보유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트럼프랑 저스틴 비버가 이더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어야 돼? 상황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 갖고 계시면
그거는 그리고 직접 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네. 누군가한테 받았거나 뭐 근데 이런. 근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트럼프는 좀 비트코인 더 많이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이더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재밌는 이제 현상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아니 안 걸렸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트럼프의 재산이 지금 추정으로 구글에 나온 게 한 8조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네네. 8조 정도 되시는데 네. 이더리움 갖고 있는 게 한 45만 달러? 네. 그러니까 이제 한 5억, 6억 뭐 이 정도 되는 거니까 네. 뭐 사실은 이제 껌값 정도 가지고 있죠. 그냥 장난감 하나 사시면 장난감 근데 사신 건데. 뭐 사실 트럼프 비버만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네. 이제 그 유명한 스타들이 많이 크립토 자산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고 또 유통을 하고 있어요. 또 이외에도 예전에 에미넴이 BAYC 네네. 사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참 화제가 됐었고 이외에도 네네. 뭐 그 유명한 스타들이 뭐 BAYC를 비롯해서 뭐 나이키도 뭐 사고 디즈니도 뭐 이런 거 사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는 이런 암호화폐 단순히 암호화폐 자산이라기보다는 투자 네. 자산이라기보다는 그냥 디지털 자산, 디지털 저작권 뭐 이런 것들 디지털 IP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이더리움의 영향력이 굉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잠깐 나왔지만 뭐 네이마르 또 한때 NFT 그 사가지고 본인이 가진 NFT를 휴대폰 케이스로 딱 제작을 해서 그거 방한할 때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한때 이제 그 해당 NFT 홀더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을 정도로 셀럽들이 좀 그 크립토에 은근히 관심이 좀 있지만 대놓고 관심을 이제 표시하기에는 좀 아직은 조금 이르다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트럼프 그리고 다른 소식 같은 거 보면은 트럼프가 암호화폐 이제 캠페인 기부 같은 것들 이제 또 수락할 뭐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이 NFT 같은 프로젝트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로.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이 이제 뭐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 허용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언급을 한 게 있나 봐요. 저도 자세하게 뭐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사 말미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거라는 거는 아니다. 또 뭐 이렇게 뭐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더리움이 이만큼 좀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은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더리움 이제 한번 또 얘기 나눠보면서 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래 듣고 와야 될 시간인데 오늘은 기린 씨 신청곡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스틴 비버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또 비호감 이미지도 또 유명하신데 그렇죠. 바지 내려 입고. 네. 너무 좋은 곡을 이제 오늘 또 암호화폐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왔기 때문에 좋은 노래를 또 가져왔습니다. Love Yourself.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well I ain't.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When you told me that you hated my friends, the only problem was with you and not them. And every time you told me my opinion was wrong, and try to make me forget where I came from.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For all the times that you made me feel small, I fell in love, now I feel nothing at all. I never felt so low when I was vulnerable. Was I a fool to let you break down my walls?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네,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듣고 왔습니다. 좀 발음이 조금 구렸나요? 체스님이 좀 비웃으시는데. 네. 자, 아무튼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아주 좋네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라기보다는 이제 앞에 내용과 이어서 좀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나라면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더 둘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체스님도 나는 두 개 다 있으면 된다. 대신에 나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 개 다 있고, 대신에 나머지 코인이 다 없어져도 된다. 물론 투자자한테 이제 돌멩이 맞을 짓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업적이 달라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의 업적이 다르고, 비트코인은 가장 심플하게 설계된, 그러니까 이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상에서 뭔가 이중 지불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제 비트코인만한 거는 이제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네네.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쓰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최초로 만든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크립토는 비트코인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정말 생태계를 확 이제 늘렸던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더리움은 지금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POS로 이제 갈아타면서, 네네. 그러니까 실상 이제 정말 원래 어떤 평등한 뭔가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른 모델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있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인 거고, 네네. 비트코인만 있으면은 굉장히 이 척박하다. 이 크립토 생태계가 네. 너무 척박해진다.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약간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서 이제 뭔가 이거를 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던 미국에서는 여기
그런 거 막 BYC 막 유명 연예인들이 막 투자해가지고 막 밈을 막 만들고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저는 이런 문화가 더 퍼지길 바랬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그런 자기들을 앞세워가지고 뭔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NFT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같이 놀고 뭐 이런 문화가 아니라 네. 그냥 조용히 코인만 하다가 그냥 조용히 걸려가지고 그냥 조용히 깜빵 가고 약간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크립토 문화가 만들어지고 더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니까 뭐 같이 소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땡미야 있잖아요. 땡미야. 네네네. 그 유명한.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탈퇴하는. 네. 아니 그냥 이제 미아로 바뀌었잖아요. 미아.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탈퇴를 하고 이제 팬들이 이제 등을 돌려서는 그런 류의 이제 문화고 맨날 그거 이제 가격 얘기하는 저기 아저씨들밖에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더리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저는 잘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자꾸 이제 이런 게 악용되니까 마치 이제 비트코인은 정말 대장주고 성공한 이제 이런 거고 이더리움은 막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업계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정서, 자꾸 너무 불타는 야수의 심장만을 좋아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네. 지금 걷어차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 공감하는 게 사실 트럼프나 저스틴 비버, 뭐 네이마르 암호화폐 갖고 있는 거 공개됐을 때 뭐 그들이 막 변명하고 해명하고 하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좋아서 가지고 있는 건데 뭔 상관이야. 근데 우리나라 남궁님 가지고 있는 순간 탈당하면서 사죄하고 막 변명하고 해명하고 막 갑자기 국회에서는 그동안에 암호화폐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갑자기 국회 현 전직회가 아니 근데 상황이 달라요. 네. 남국이 형님은 국회에서 코인한테 걸린 거고 그쵸, 그건 잘못된 건데. 트럼프는 걸린 적은 없잖아요. 네. 물론 했겠지. 그쵸. 아니 근데 업비트 켰겠지.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갑자기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지금 트럼프나 이런 미국의 셀럽들은 그냥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보는 느낌인 거고, 우리나라는 이게 감찰이야, 감찰. 그래서 이게 완전 진짜 이거 세금 막 이러면서 자꾸 이런 쪽으로 엮어버리니까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자꾸 몰아간단 말이죠. 다단계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이게 참 이미지를 참 잘못 잡았고 네. 처음에 디파이로 뜬 게 디파이를 통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네. 이게 이미지를 또 너무 많이 갉아먹어가지고 네. 사실상 암호화폐 단어와 연관되기만 하면은 네. 거의 범죄자 취급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제가 근래에 느낀 게 네. 이게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네. 저희 지난주에 정의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정의친 대본을 보고 네. 대본 진짜 잘 썼다. 역시 네. 체스님이 작가로서의 재능이 뛰어나다를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길번님이 네 아임다 한마디 하자마자 끝났어. 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네네. 그 화는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네. 이게 뒤에 뭐가 있던 간에 네. 기저에 뭐가 있던 간에 이거를 가지고 소유하고 표현하는 사람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네. 받아들여지는 게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난주 피드백이 네. 네 아닙니다. 이거 잠깐 주변에서도 네. 네 아닙니다. 이거랑 이제 새로운 유행어가 이제 갑자기 찾아와서 또 뭔살기군 이게 네. 집에서 부모님들 듣고서는 갑자기 들어와서 또 뭔살기군 이러시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의도고 나와 이거 그냥 네. 지난주 정의주는 망했다. 아니 대본은 진짜 끝내줬거든요. 그거 재밌었죠. 네. 대본은 끝내줬는데 이게 명배우의 명연기는 이게 진짜 아니 대단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가 해자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찾아서 또 뭔살기군 이것만 하니까. 이게 앞으로는 조금 이제 너무 꽁두돈으로 가지 아니 근데 말고. 농담이고 좋았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았죠. 알겠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몬살개 군다로 끝나는데, 아무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사실 뭐가 더 낫다, 별로다 이렇게 논할 그 개념은 이제는 좀 벗어난 것 같고, 서로가 이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이제 형태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치를 어디에 딱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트코인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더리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이렇게 한 거는 재미삼아 뭐 선택해보자, 이런 거지, 실제로 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뭐,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신청곡, 체스님 곡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그 길버님의 취지에 이제 그 답하기 위해서 제가 네. 그 가져온 신청곡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싸울 때 별것도 아니고 막 이 티격태격해서 뭐 친해서 하는 건데, 네네. 야 너네 저리 가서 싸워. 네. 너희들 저리 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러쉬의 둘만의 세상으로 가. 그래서 야 너네 둘만의 세상으로 가서 그냥 너네들끼리서 다 괜찮으니까 약간 이런 캐. 이게 아마 실제 가사는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아무튼 제목만 제가 넣고 그래서 이 반전이 재밌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네, 아무튼 소개를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크러쉬의 둘만의 세상으로 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같은 그대가 나를 스쳐가네요. 잠시 쉬어 날 바라봐요. 이 모든 날들이 영원할 순 없기에 저물어 가는 저 달에 기도했죠. 모든 시간이 멈추길, 둘만의 세상으로 가. 못다한 말을 전하길, 그대 날 떠나겠지만 나의 사랑은 닿기를. 모두 잠든 이 밤에 그대 내게 다가와. 세상 가장 예쁜 목소리로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 맘 깊은 곳에 자꾸 그대가 보여요. 그대 작은 몸짓조차 날 웃게 하네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둘만의 세상으로 가. 못다한 말을 전하길, 그대 날 떠나겠지만 모두 잠든 이 밤에 내게로 와. 사랑을 말해줘요. 기다리기만 하다면 그대로 울게 하는 날 받아줘요.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세상 속 같은 별을 우리 함께 바라봐요. 서로의 밤하늘 아래 둘만의 세상으로 가. 못다한 말을 네, 크러쉬의 둘만의 세상으로 가. 네, 듣고 왔습니다. 뭐 아까 이제 듣기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전혀 다른 분위기, 감성적인 아니 뭐 둘이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걸로. 그렇죠. 예. 둘만의 세상으로 가.
자, 그리고 제가 그 들으면서 아까 우리 1부 그 제가 마무리할 때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뭐 기부 같은 것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완전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대충 읽고.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이제 나올 거잖아요. 나올 거라고 이제 그 여겨지는데 그 본인의 그런 캠페인 활동에 대한 기부 그 금을 받을 때 이제 트럼프 NFT를 갖고 있는 그런 홀더들 대상으로는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는데 제가 뭐 막 NFT 프로젝트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 딴 얘기가 돼버렸어요. 혹시나 놀라셨을 분들 계시면은 조금 사죄의 말씀 뭐 좀 드리겠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뭐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 이제 그 지갑 복구, 비트코인 지갑 복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에 맞물려서 좀 탈중앙화를 좀 엮어봤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지갑이 이제 그 뭔가 차별점을 뒀던 거는 탈중앙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일단 블록체인 자체가 탈중앙화였으니까. 그래서 뭐 탈중앙화 지갑이라고 해서 뭐 나온 것들도 있고, 물론 거래소 지갑은 논외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뭐 찾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물론 이제 지금 요즘에 뭐 탈중앙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탈중앙화를 그러니까 외치는 그런 또 프로젝트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 뭐 이쯤에서 한 번쯤 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일단 지갑 복구에 대해서는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뭐 기린 씨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참 탈중앙화의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까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뭐 자기 신분증을 들고 가서 뭐 지문 인증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자기 계좌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개인 키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또는 개인 키가 아니라 연상 단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연상 단어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를 내가 그걸 진짜 잃어버리게 되면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갑 복구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이제 크게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니까 그 어디다 뒀는지를 다시 찾아준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거래소의 계정을 까먹어가지고 그 거래소 계정을 다시 복구한다거나 크게 이렇게 네네.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거래소 계정을 복구하는 건 이제 그냥 우리가 사실 은행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진짜 컴퓨터에다가 어디 메모장에다가 적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네네. 또는 핸드폰 바꾸다가 핸드폰에 예전에 어느 핸드폰에 넣어놨는데 네. 그거를 못 옮겼어. 이러는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이제 데이터 복구하는 그런 사설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옛날에 휴지통에 넣었는데 그거 다시 되살릴 수 있어요. 뭐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 복구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서비스에 사실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사실상 그 지갑을 복구할 가능성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은 이게 내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 내가 많은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갑을 사실은 이 지갑에 많은 돈이 걸려 있다고 하면은 그 지갑 네. 복구해준 사람이 또 그거를 세벼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이게 세벼간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되게 고급 단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빈다는 표현이 딱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상황이 맞는 거죠. 그 진짜 양아치들한테 하는 표현이잖아요. 지갑을 복구해준 다음에 네. 아쉽게도 지갑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몰래 그거를 이동시켜. 그렇죠. 그래도 사실은 알 수는 없거든요. 네네.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이게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세빈 거에 여파가 커가지고 지금 아무튼 요새 명언 제조기예요. 네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뭐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지갑은 이제 탈중앙화와 논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중앙화 지갑도 있어요. 크립토도 당연히 거래소 지갑이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뭘 선호하느냐는 이제 개인의 몫인 거죠. 근데 이런 아까 이제 그 드러블에서 드렸던 이제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님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크립토 지갑, 거래소 지갑은 좀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그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개인 지갑, 탈중앙화 지갑을 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거래소가 들으면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은행 계좌 뭐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은행이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거래소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뭔가 거래소 지갑은 좀 되게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 지갑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좀 식으로 이제 그 프레이밍이 씌워지니까 사실 뭔가 좀 더 이게 업계 전반적으로 뭔가 좀 되게 그 불안감이 조성되는 뭐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탈중앙화의 뭐 정의가 이게 사실 탈중앙화가 되게 중앙화라는 말도 애매모호하고 네. 탈중앙화라는 말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뭐 정의가 뭐냐 아니다 사실 이런 거를 이제 그 따지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네네. 진짜 완전히 개인이 그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서는 그거를 뭐 NFT 민팅할 때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뭔가를 이제 사고 싶을 만큼의 아직 상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그 대행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전 맞다고 보거든요, 형태가. 근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야, 거래소가, 중앙화지, 은행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이게 블록체인은 글로벌 네트워크잖아요. 업비트랑 바이낸스랑 송금할 때 그 네트워크를 누구도 통제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해외 송금 같은 경우는 은행 대 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간에 다 그 검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제재를 받고. 네. 근데 크립토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한에서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바이낸스가 지금 되게 좀 나쁘게 이제 좀 풀려가지고 그런 거지만은 바이낸스와 연결된 어떤 그 해외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거래소에 그 연결된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대금이 어쨌든 간에 한 번에 갈 때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가든 그렇게 가게 되면은 정말 빨리 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금 세탁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개인 대 뭐 지갑 대 지갑으로 이제 넘겨가니까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어떤 사설 거래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뭐 공식적인 거래소가 아니에요. 사설 거래소 두 개가 몇 조 원대의 자금을 그냥 순식간에 이체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내역들은 이제 해킹이 불가능하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탈중앙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혁신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원래 이 개인 지갑은 사실 개인들이 생성하고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또 지갑 솔루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지갑 업체한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거 개인이 이제 이거를 다룰 줄 아는 정도까지 가야지만 이게 탈중앙화가 이제 되는 건데 또 네. 지갑 솔루션을 또 써야 되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는 시간이 훨씬 더 이제 걸린다고 보고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그 마약 거래할 때나 이렇게 쓰고 이러면은 사실은 한 100년 걸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예인들이 막 즐겁게 놀자 하는 거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뭔가 자금에 엄청난 피해가 없으면은 이렇게 막 셀럽들이 뭔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주면은요,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그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학습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탈중앙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드 문구 이제 그런 거는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 이것까지도 책임인 거죠. 네. 이거 재밌잖아요. 사실,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기사 때도 나왔듯이,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언제 송금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맨날 이제 거의 까면서 반성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금 시스템인 거예요. 이걸 네네. 미국도 못 잡아. 네네. 이걸 뭘로 봐야 되는지도 아직도 몰라.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막
논쟁을 하는 거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하는 게 네. 어떤 어느 세기에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가 이거 진짜 난제예요 난제 이걸 증권으로 볼 거냐 뭐 상품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의 내리면 아마 노벨상 탈 건데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문화라는 그런 어떤 방증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막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자꾸 이걸 규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으로 이제 엮어 넣으려고 하니까 자꾸 증권 거리는 거지. 그냥 이건 이거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크립토 그냥 크립토 그러니까 뭐 화폐도 있고 네. 뭐 상품권도 있고 포인트도 있고 이건 네. 크립토 이렇게 정의 내리면은 크립토의 성격을 계속 이제 그 규정에 나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자꾸 전 진짜 다단계 사기꾼들이 너무 싫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게 회방을 놓고 하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이거를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보려고 그러고 막 느리다. 이거 왜 느려야 돼? 그러니까 느린 상황에서 동작할 수 있는 문화가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만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솔직히 국내 웹3 잘하는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좀 미안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사실 뭐 인간은 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정의를 내리려는 그런 뭔가 습성 아닌 습성,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업계가 잘 풀어나가야죠. 네, 사실 뭐 이렇게 뭐 누구 한쪽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양쪽이 다 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줄 논평으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아닙니다. 아, 이거 노리고 있었네. 노리고 있었어.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게. 저는, 이제,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다. 이렇게 만든 게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만든 거 아니다. 약간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기린 씨, 뭘로 하시려고요? 맥도날드 키오스크도 쓰기 어려운데, 지갑을? 그쵸. 키오스크 어제 실제로, 체스님 약속 자리 있었다고 했잖아요. 술집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건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주문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메뉴를 이게 장바구니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너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고르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달라고 그런 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립토 지갑 선택할 시에는 명품 지갑 고르듯이 골라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명품 지갑 그거 진짜 좋네요. 구매할 때는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서 짭인지 찐인지 막 이런 거 따져보고 막 이것저것 소가죽 뭐고 다 따져보면서 크립토 지갑 고를 때는 그런 좀 쉽게 고르는 것 같아서 결국 근데 사실 따지보면은 명품 지갑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라 약간 이런 거지. 네. 그게 왜냐면은 이제 고르면은 네. 이제 아까 기린 씨 말대로 누가 세배갈 수도 있으니까. 맞네. 자기가 진짜 그렇게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게 정확한 비유는 또 오늘도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와닿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 줄 아셨죠? 신중하게 이렇게 하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신청곡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또 새로 나온 신곡인데 좀 뭔가 좀 특이하고 저한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들으면서 근데 이게 에스파가 비트 형님 때문에 한 건 아니죠? 그냥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번에 나왔는데 네. 이제 뮤비도 되게 특이하고 SM 정통 SM 스타일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Watch out, look at me go. 힘이 좀 보여. 빛의 core, so high. 문이 열려. 서로의 존재를 느껴 마치 디스코드. 날 닮은 너 누구야? Drop. 사건이 다가와. 거세게 커져가. that tick down. that tick down. 감히 건드리지 못할걸. 누구도 말야 지금 내 안에선 supernova. Nova can't stop. Hyper stellar. watch out 그걸 찾아. Bring the light of a dying star. 불러내 내 우주.
supernova. Nova, can't stop, hyper, stellar. 멈춰, 그걸 찾아. Bring the light of a dying star. 불어난 내 우주를 봐봐. supernova.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내게 손 내밀어볼까. 가능한 모든 가능성 무한 속에 너를 만나서 봐줘. Bang bang don't forget my name. supernova. 사건은 다가와.